자존심 상해서 못 보내겠어요. 어쩌라고.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주치의가 중요한 이유는 헬스장이랑 비슷해요. 고양이만 건강하면 집사는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대표수의사 김영준입니다. 그 주치의가 있고 다니던 병원이 있는데 저희 병원으로 넘어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고양이가 개하고 다른 특성 중에 하나가 진단이 좀 어려워요. 훨씬 더 위험한 방법을 써야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되게 복잡해요. 문제가 되게 많은데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고 뭐가 메인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고양이 자체의 난해함 혹은 시설의 차이 정도 때문에 저희 병원으로 주치의분들이 의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치의가 있는데 다른 병원에 보낸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주치의가 있는데 보내는 게 아니라 주치의가 있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주치의분이 그런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사람 병원은 정확하게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 대학병원이 쭉 있는데 동물병원은 정확하게 그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고요. 보통의 일반 병원과 2차 병원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는 뭐 1차 진료, 2차 진료 다 하는 병원인데, 동물병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헬스장이랑 비슷해요. 가까이 있는 데가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통계로는 우리나라의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다니는 동물병원이 평균 2.3개라고 나온 게 적이 있어요. 이걸 해석을 하면 보호자분들이 한 군데만 그냥 무조건 다니시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여기가 더 잘 본대요, 이거는 여기가 특화가 되어 있대요 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가는 병원을 다르게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특화 병원들이 있습니다. 안과 병원도 있고 치과 병원도 있고 정형외과 수술을 잘하는 병원도 있고 행동학 병원도 있고 되게 잘하는 병원들은 많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주치의가 있어야 돼요. 특화 병원은 그 파트만 봅니다. 얘를 전반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파트에 대한 결과를 얘한테 100% 적용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 케이스입니다. 한 대학병원에 호르몬내과와 신장내과 이 두 군데를 다니셨대요. 호르몬내과를 갔어. 검사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약을 먹이시면 됩니다. 처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다른 쪽에 갔더니 거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A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때 쓰는 약과 뭐 처방식이나 이런 것들, 또 B라는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약과 처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충돌할 수 있어요. 이걸 누군가가 득실을 따져서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치의예요. 그래서 특화병원에 가는 거를 주치의가 막지 않을 겁니다. 특화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그 소견이나 뭐 치료 프로토콜이나 이런 방향을 주치의와 공유를 하면 주치의는 이 친구의 과거, 기저질환, 성격, 환경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에서 이 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호자분과 새로운 옵션들을 놓고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수술하면 안 돼? 그게 네 맘대로 되냐? 주치의는 얘를 길게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농담반 진단반으로 얘가 오래 사야 나한테 도움이 돼요. 그래 우리 병원에 오래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를 포인트를 안 잡고요, 얘를 오래 살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플랜을 같이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로스. 전문병원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분야에 매우 특화된 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하나가 아닐 수 있고 비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잘 끝났는데 애가 폐수종에서 오거나 신부전이 돼서 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관리해줄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특화병원은 통상적으로 얘를 길게 보지 않아요. 그 이슈가 끝나면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사실은 주치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꼭 살립시다. 그래서 주치의랑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복합적인 그런 플랜이 필요한데, 약물의 충돌 또는 아이의 성격, 기저질환, 환경들을 보호자분이 다 감안을 해서 종합할 수 있다면 사실 주치의는 필요 없을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만 생각이 밸런스가 안 잡혀 있거나 편향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빈틈을 잘 찾아내고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잡았냐?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누구 말을 못 믿겠어 내가 찾아보고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주치의는 결국 뭐냐면 책임질 사람이에요. 야, 네가 내 책임져. 물론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나와 내 고양이의 스타일에 맞는 병원을 찾으셔서 그 병원을 쭉 다니시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병원 여러 군데 다니면 얘도 스트레스 받고요. 그리고 치료가 사실은 되게 이상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정착하기 전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착을 하면 한 병원에서 쭉 다니시는 거, 흐름을 알고 있는 주치를 만드시는 거,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특정 그런 전문병원을 디스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좀 우려가 되는데 전혀 그럴 의도는 없고요. 그 병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주치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 저희도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병원이나 특화병원으로 진료를 의뢰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의료 쇼핑, 병원 쇼핑처럼 너무 많은 병원을 짧게 쇼핑하는 것처럼 다니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애한테도 안 좋고요. 플랜도 깨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내 고양이에 잘 맞는 병원을 찾아서 안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수의학 쪽에서는 지식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실 수술을 제외하고는 보호자분들이 잘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얘가 이래서 이렇고 어렸대서 그렇고 얘는 어때요 물어보고 문진을 좀 길게 하고 하는 게 사실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아니, 그 시간에 여러 마리 진료를 봐야죠. 슬픈 얘기긴 한데 그게 현실이에요. 봐봐요. 우리가 변호사랑 이야기할 때 어떤 물건을 받아요? 지식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물병원에서는 보호자분들이 거기에 잘 동의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검사를 하든 주사를 맞든 보조제를 사든 사료를 사든 그래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주치의가 그 환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문진을 하고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한 값어치를 좀 더 인정을 해주시는 게 아마 결국은 그 고양이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양이가 오래오래 건강해야 집사님도 오래오래 행복하니까요.